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30의 선호도가 좀 떨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에서 어쨌든 완탑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을 폭넓게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30이 뭐 저번에 탄핵 찬성 집회에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또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사고 리스크, 이게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서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말입니다. 수원 고등법원에서도 쌍방울로부터 대북송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2심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법적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금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개시가 또 임박했습니다.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안 받고 있다가 서울고등법원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인편으로 직접 의원회관으로 송달을 시켜버렸죠. 이거는 곧 항소심 절차가 개시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난달 15일,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재명이 선고받았는데 이거에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 박탈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항소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에게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항소심 절차를 늦추려고 관련 서류를 송달 안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직원이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가지고서 송달을 할 만큼 지금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지연 전략으로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던 이재명은 사실상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것이 사실상 확정됐다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재판이 말이죠, 이재명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화영이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지금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으로 돈을 보내도록 했는데 이것이 2심에서도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그리고 또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이재명한테 엄청난 지금 위기라는 거죠. 이재명은 이걸 두고서 터무니없는 허위다 라면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해 왔거든요. 쌍방울 그룹과 나는 어떤 그런 일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제3자 뇌물 혐의, 이거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 바로 이재명 여기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재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은 약간 중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지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죠.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기 대선이 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이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사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못 나간다는 거죠. 사후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충분히 끌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재명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진행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을 하는데 이재명 재판만 뒤로 미룬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원도 말이죠,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헌재는 또 헌재대로 또 법과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느 한쪽이라도 만약에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봐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재판을 받는 것이 자기한테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재명도 사실은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그다음에 또 대장동, 그리고 또 수원, 지금 대북송금, 뭐 법카, 이런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 뭐 일부는 재판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재판을, 이 5개 재판인데요, 늦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소위 시체말로 후달리는 것이 빨리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아웃시키고 빨리 어떻게든지 지금 선거를 치르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당신들이 말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겠다면서 그럼 다퉈보자 이거지. 그럼 탄핵을 하겠다면서 다퉈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재명 당신 것도 다퉈보자 이거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내 거는 그래 내가 재판을 받을게. 내가 수사를 받을게. 너는 그럼 천천히 그냥 뭐 재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나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뭐라고 이재명한테 뭐 누가 후달려 가지고서 이재명한테 그런 혜택을 줍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는요. 그 누구라도 지금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아웃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부도 상당한 지금 권한을 졌다고 봐야 됩니다. 입법부가 엄청난 권한을 쥐고 흔들고 지금 삼권을 분립을 위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 뭐 사법, 입법 할 거 없이 각자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사법부도 입법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나가지 무슨 입법부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사법부가 하고 쫄아가지고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100만 인파, 200만 인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분노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지금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부 다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이재명 재판 역시 법대로 그럼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이재명이 살아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렸더라면 조국이 지금 깜빵 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또 깜빵 가고 상당 부분 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두른 것은 뭐 그렇게 이재명 깜빵, 조국 깜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마비되고 대한민국이 어떤 지금 상당히 너무나 이 활로를 갖다가 잃고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고 또 외국 신인도가 나빠지면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잘못될까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좀 비상계엄을 서둘렀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파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잘했다라고 지금 응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가 자기 방탄을 위해서 그야말로 입법권을 갖다가 남용했다는 거죠.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정말 잘못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인데 왜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돌아가느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재명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원방이 하늘 높이 지금 치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지지율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40을 넘고 또 50을 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체 상태고 또 2030이라든지 내지는 6070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비토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 지금 3040, 4050 여기서 지금 이재명을 조금 지지하고 있지만 이재명으로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좌파들의 의심도 굉장히 상당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이 뜨는 아주 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달빛 월담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재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원식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이가 정치 신뢰도 1위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우원식이 내가 똘마니인 줄 알았는데 지금 김혜경이가 말이죠. 우원식 부인하고 그때 법카 쓰고 우원식 부인을 갖다가 김혜경이가 똘마니처럼 데리고 다녔는데 이거 역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사고 리스크 넘기가 더 어려워졌다. 2030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마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활하면 확실히 더 나은 정치, 더 확실한 그런 개혁 정치 이거 펼치면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시엽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